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세요. 제가 이 영상 시리즈를 찍을 때마다 항상 서론을 좀 길게 잡고 말씀드리는데 누구를 막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찍는 영상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뭐 엄청 성공했고 잘 현명하게 살고 있고 뭐 제 입장에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걸 가르치는 입장, 그럴 입장이 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삽질하고 있는데 그냥 요즘에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업을 하는 사람이고 결국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나오는 콘텐츠를 찍는 입장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냥 예능 보듯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그 메가스터디의 전한길이라는 강사분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도 살짝 언급했었는데 그분이 뭐 한국사 강의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저는 이제 한국사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고 뭐 꽃보다 전한길이라고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뭐 이렇게 학생들 정신교육하는 그런 영상을 좀 짧게 올리는 채널이 있는데 재미삼아 몇 개 보다 보니까 자꾸 떠가지고 보고 있는데 인상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평소에 했던 생각이라서 뭐 좀 이렇게 다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보온을 하는 게 자고로 인간의 도리. 요게 이제 주제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또 순간순간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정말 이제 고비들이 있었고 대학교 때는 잠깐 휴학을 했었는데 휴학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아래 학번이랑 수업을 같이 듣는데 대학교 공부가 약간 이제 뭐 1단위, 2단위 과목까지는 괜찮았는데 전공 선택 좀 세부 과목으로 들어가면 과목이 좀 난이도가 있죠. 좀 어려웠는데 저희 때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뭐 통신 과목들 그리고 뭐 솔리드 스테이트 이렇게 반도체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전공 선택으로 보통 탁과 과목을 주로 들었는데 수학과 과목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학교 공부는 좀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복학을 하고 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제 룸메이트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 깜동이라고 한동훈인데 지금 아마 뭐 서울대 전자과 박사 갔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많이 도와줬고 그다음에 뭐 스탠포드 박사관 장지훈이도 저를 많이 도와줬고 이제 06학번 스터디 그룹에 저를 불러줘가지고 거기 이제 재욱이 형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좀 공부시켜주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허재경이라고 그 친구도 이제 복학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노트 필기도 아주 잘하고 시험 직전에 이제 솔루션도 잘 만들고 그 아래 학번이랑도 되게 잘 지내는 친구여서 저는 약간 아웃사이더였고 그 많은 정보를 좀 갖고 있는 친구였고 저는 이제 그 친구 옆에 기생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꽤 어려웠던 시기들이 좀 대학교 졸업할 때 막판에 좀 있었고 그 순간에 그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제가 뭐 겉으로 볼 때는 또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는 양경호랑 준엽이 형이랑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경호는 먼저 의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갔던 친구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뭐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떤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줬었고 준엽이 형은 이제 뭐 서울대 치전원 갔던 형님인데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줬었고 영철이 형이라고 또 영철이 형님은 치의학 전문 시험에서 전국 1등 했던 형님인데 제가 이제 첫 해에는 치전원 시험 쳤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재욱이 또 삽질하고 병신짓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오자 될까봐 영철이 형이 저 또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코엑스 탐앤탐스였는데 거기 이제 신재욱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한두 시간 동안 생물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바이올로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멤버들은 사실 그 한두 번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항상 늘 도와주고 서로 교류가 있는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연응이라고 뭐 이 친구는 지금 뭐 과기대에서 교수님 되신 분인데 항상 저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후배인데 그래서 이런 패밀리들이 저한테는 있었고 사실 그 패밀리들이 뭐 저를 뭐 진짜 뭐 꼭 도와주려고 도와준 건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실 세상에 공짜 호의는 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그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도와준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소셜 네트워크였을 수도 있고 사실은
고등학교 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맥 관계에 의해서 이런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일종의 계모임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계모임의 어떤 그 결속력이 강할수록 그 계모임의 금액도 커질 수 있는 거고 그 가치가 커질 수 있고 믿고 계속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수는 있겠죠.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결국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도와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니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다 생각하고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뭐 사실 저는 공짜 호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은 제가 뭐 밥은 먹고 살게 됐지만 이런 시기에 내가 내 잘난 맛에 뭐 잘난 척하고 사는 것보다는 사실 별로 잘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전하던 시기에 나를 또 도와줬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보은을 하는 게 자고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잊혀지기도 했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잘 안 하는 사이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고 잊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보은을 해야 되고 할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보은은 바로 할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그 보은의 좋은 시기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을 때 보은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도와줬고 내가 그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나는 정말 감사해서 하는 표시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관계라는 게 사실 오묘한 이해관계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는 그 감사의 그 표현에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사실 뭐 그럴 사이들은 아닌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구석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그 보은의 시기는 내가 하나도 아쉬운 게 없을 때 그럴 때 보은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데 잊지 않고 2배, 3배로 보은을 한다면 그런 게 참 좋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그래도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을 잊지 말고 충분히 성공한 다음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을 때 2배, 3배로 보은을 하는 게 자고로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 뭐 전한길 강사님이 대충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했던 생각인데 조금 살을 가미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해볼까?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살짝 올렸다가 좀 지웠는데 저도 좀 부담스러워서 지웠던 영상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살짝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좀 부끄러워서 좀 불편한데 요즘에 이제 콘텐츠들이 막 남발되고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삶의 질,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게 되게 추구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살고 싶으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동네 살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뭐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자식한테도 더 잘해주고 싶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살고 싶으면 잘 살고 싶은데 결국 잘 산다는 거는 남들보다 잘 살아야 잘 사는 거란 말이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하위 10%도 이 전체 지구상으로 보면 굉장히 상위권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으로 내가 살고 싶으면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뭐 퀄리티 오브 라이프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좀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엄청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인구 전체 집단으로 보면 뭐 열심히 사는 편이긴 하겠죠, 제가. 근데 저는 돌아보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뭐 대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고 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후에 어떤 의사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랬는데 뭐 저도 이제 엄청 쳐놀긴 했지만 놀 때는 그래도 돌아보면 저도 이제 제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거의 박살내면서 살아왔고 뭐 밤에 잠 안 자고 일하고 뭐 이런 거는 저한테 늘 일상이었고 지금도 제 일을 하면서 뭐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 게 제 생활을 더 제 삶의 질을 사실 박살내는 행위잖아요. 사실 저는 뭐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저는 뭐 집에 거의 못 오는 삶을 살았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젠 좀 편하게 살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또 뭐 이렇게 꿈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또 다음에 어디 가서 일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보면 사실 저녁이 있는 삶, 퀄리티 오브 라이프, 뭐 QOL 이런 거랑은 사실 되게 먼 일들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데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고 상위권으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QOL, 퀄리티 오브 라이프,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를 젊을 때 추구하면 이거 굉장히 본인의 삶에 약간 마약 같은 그런 단어들이죠. 되게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 QOL,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런 거는 20, 30대 특히 20대, 30대 때는 자기 QOL 박살내고 저녁이 뭐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 나이인데 남들 잘 때 더 자기 개발을 해야 본인이 더 성공할 거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하든 뭐 자기 개발을 하든 뭐 수험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자기가 더 자기 시급을 높이고 더 성공을 하고 뭐 요즘에 영앤리치들도 있는데 저도 굉장히 부러운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영앤리치가 되고 자기 자산을 충분히 쌓아서 뭐 50대 60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진짜 놀고 먹어도 될 때 그때 QOL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걸 추구한다면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진짜 20대 30대 때 뭐 QOL 추구하고 있고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러면은 뭐 좋은데 그거 다 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거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확실히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QOL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거를 별로 뭔가를 선택할 때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건 뭐 나 늘 힘들게 살아왔는데 힘든 거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내 실력을 쌓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QOL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뭐 웬만큼 힘들게 사는 건 거의 적응이 좀 돼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런 얘기는 좀 해주면은 20대 30대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맨날 뭐 QOL 뭐 이렇게 뭐 멘토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부담스러운 게 내가 뭐 그렇게 또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나도 뭐 사실 뭐 얼마나 병신짓 하면서 살고 있는데 현실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세 번째 주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공중보건 의사로 37개월 근무했는데 실제 진료는 36개월을 했는데 공중보건 의사 36개월을 하면서 제가 또 나름대로는 학생 땐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여기저기 학회 다니면서 되게 공부를 했어요. 공중보건이 돼도 뭐 나름 최신 지견들을 좀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도움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렇게 1차 진료하면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 명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진짜 나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쌓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조금 더 큰 병원에 와서 큰 물에서 뭐 생활을 또한 그 정도 하고 나니까 야 내가 그때 알았던 지식은 정말 또 지식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큰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뭐 당직도 쓰고 뭐 힘들어서 약간 비속어처럼 정말 돼질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힘들고 밤새면서 난리치면서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꼰대 같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금 더 큰 병원에 와서 큰 물에서 훨씬 더 중증도 높은 환자분들을 경험하면서 하고 나니까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긴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긴 하지만 다 풍월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상한 재주들이 생겼는데 제가 손비피라는 걸 개발했는데 페모랄에 요 손을 대면 제가 ABP를 재듯이 실시간으로 손비피, 민비피를 대충 맞출 수가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CPR하고 ROSG 되는데 제가 딱 손 대면 이 민비피 최소한 80 이상이라고 하면 NIBP 재보면 딱 맞거든요. 초밥의 장인은 밥알 개수까지 맞춘다고 저는 이 손끝으로 민비피를 맞추는 재주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펄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든지 AS가 있는지도 대충은 조금
약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좀 고려해서 판단하지만 호흡수 RR이랑 그 환자분의 어떤 표정이랑 요 몰폴로지를 좀 보면 락틱 애시도시스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맞출 수가 있고, 논컨트라스트 조영제 들어가지 않은 CT랑 기본 랩만 보면 소라센테시스를 흉수 천자를 하지 않아도 그 흉수가 트랜스데이신지 엑스데이신지 그 속에 있는 플루이드가 이제 대충 보입니다. 어떤 형상인지, 뭐 엠파이어만지 아주 깨끗한 트랜스데이트 이퓨전인지. CPR하고 ROSH 됐을 때 레이트랑 손 BP, 손으로 재는 민 BP랑 ETCO2만 봐도 이 사람의 카디악 아웃풋이 괜찮은지 나쁜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약간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런 이상한 재주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트가 느리고 BP가 괜찮다는 얘기는 스트로크 볼륨이 괜찮다는 얘기고, ETCO2가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카디악 아웃풋이 좀 괜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완전 헛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요상한 재주들도 생겼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던 공중보건이 3년 생활을 5년, 10년, 15년 한다고 이런 재주가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더 큰 병원에서 날밤 새면서 개고생하면서 뭐 이제 솔직히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니까 그게 또 이렇게 결국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해야겠지만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못 알아들으셨어도 되는데, 요는 뭐냐면 진짜 힘들고 고생을 하는 게 결국 또 본인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뭐 이런 걸 추구하면 그 시간의 효과만으로 연차만 쌓인다고 발전을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살면서 느낀 점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가지 대충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